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습니까? 맞습니다. 어디가 소리가 무엇인지를 배웠었고, 소리의 원리라든지 소리의 종류를 배웠으면서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을 활용해서 소리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누구를 이야기했었냐? 존 케이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활동 2와 3에서 존 케이지의 음악을 잠시 들으면서 마지막에 음악을 우리가 소리를 탐색을 해보는 활동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했을 때 존 케이지의 음악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존 케이지처럼 음악을 창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존 케이지의 어떤 음악적인 특성 혹은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들을 예를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일단 존 케이지는 음악이 수세기에 걸쳐 왔던 것처럼 뭔가 감정을 표현하고 이미지를 전달을 하고 뭔가 소재를 발전시키고 뭔가 구조를 드러내는 등의 어떤 사건을 전달을 하는 역할을 음악이 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음악에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이 사람이 그 1900년대에 살던 사람인데요. 선불교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어요. 이거 약간 동양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내 작곡가의 생각을,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소리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다. 그 소리 그 자체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음악 세계는 혹은 음악적인 어떤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첫 번째는 우연성입니다. 선생님이 우연성 음악이란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뭔가 우리 우연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연적이라고 하잖아요. 즉, 보통 작곡가들은 음악을 만들 때에 뭔가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내립니다.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존 케이지는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을 우연에 맡깁니다. 결정을 우연에 맡겨요. 그래서 작곡가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소리로 뭔가 음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주역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부터 예로부터 그 8개 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로와 세로로 해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한 64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64개를 가지고 뭔가 규칙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역에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미래를 예측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뭐 점을 보고 혹은 뭔가 우리가 운세를 보는 것도 이 주역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어찌됐든 이 주역에서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만드는 것처럼 음악도 이런 방법으로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이 사람은 뭐 리듬이라든지 뭐 박자라든지 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 표에다가 다 넣어버려요. 가지를. 그래서 1부터 8까지 넣고 여긴 또 다른 1부터 8까지를 넣은 다음에 총 64가지의 요소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숫자를 막 넣고 이 순서대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길이도 다르고 뭔가 높이도 다르고 뭔가 빠르기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64가지나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규칙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나오는 대로 마음대로 연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이것을 우연적으로 맡겨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악보를 우리가 악보라기보다 그 원리 된 것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화면 보이나요? 요렇게 그 작곡 그 레벨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8개 해 보이죠. 그래서 숫자를 만들고 이 각각 칸에 어떤 것을 넣을지를 의논을 해가지고 이것이 나오는 대로 했다는 뭔가 작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소리, 강약, 음가, 템포 같은 차트를 쓰고 이런 것들을 선택을 무작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연성과 관련해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뭔가 소리를 우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저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피아노에 뭔가 이상한 물건들 넣고 소리 냈던 거 기억나요? 그 prepared 피아노라고 하는데 그 prepared 피아노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상당히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과 관련된 곡은 선생님이 링크를 따로 달아놓을 겁니다. 바로 피아노 이렇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 피아노 보이나요? 자, 피아노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무슨 스카치 테이프로 보이고 여기 공도 보이고 중간중간 못도 박혀 있고 각종 이상한 사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 우리가 아는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적으로 음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자, 우연성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건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존 케이지는 불확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자기가 지정은 몇 개 해둬요. 뭐 연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음은 언제 나와야 한다. 그 악보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긴 하는데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충 대략적으로만 나타내고 이 사이사이 음과 음 사이사이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표현은 그 표현하는 사람이 조금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의도를 담아서 혹은 그 순간순간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게 조금 열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리 워터워크 기억나죠? 이게 워터워크의 악보인데요. 지금 이건 좀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진 않지만 뭐 어느 시기에는 어떻게 연주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뜨문뜨문 지금 이렇게 빈 공간도 보이고 그런데 이런 표현이 뭔가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지 않고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해석은 그 연주가 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더라는 것. 그리고 확정이 돼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순간마다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악기 세팅마저도 조금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확정적인 것은 악보를 그리는 방법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방금 전에 봤던 것도 악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오선지랑은 너무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도 악보를 그리는 방법이 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악보를 기록하기도 했대요. 이거는 이제 삼성부가 나오는 이게 아리아라는 곡인데요. 이런 식으로 악보를 그리기도 했다는 거야. 되게 신기하죠? 혹은 또 어떻게 하기도 했냐면 이렇게 꼬부랑 선만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연주하세요? 이때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대략적인 표현만 했다는 거야. 이것만 보고 표현을 하니까 사람마다 당연히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경계가 희미합니다. 이 경계라는 게 뭐냐면 뭔가 무대랑 무대 아닌 것의 경계, 뭐 연주하는 사람과 연주하는 사람 아닌 사람, 뭐 구경하는 사람, 관객의 경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별 상관이 없고 뭔가 음악은 음악대로 흐르고 청중이 되게 자유롭게 떠돌아다니기도 하고요. 혹은 음악이랑 다른 예술이 막 섞여서 나오기도 하는 등 상당히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작품이 HPSCHD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링크를 걷어 놓을게요. 보면 이 사람의 완전히 개방적이고 뭔가 자유분방한 이런 모습을 또 작품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내가 과제를 간단하게 줄게요. 이거는 댓글로 여러분들이 한번 달아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교실에서 만약에 음악을 만들 때 우연성 이것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발휘 방법을 여기선 주역으로 했는데 이 주역이랑 비슷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우연성을 발휘하게 해서 음악을 만들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좀 달아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악보가 되게 다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악보를 기록하면은 좋을까? 여러분들만의 악보 기록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준비물 안내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우리가 지난 음악 시간에 준비했던 그 물건들 있죠. 그 물건들을 꼭 기억해서 한 개씩 가져오고, 거기 플러스 해서 새로운 물건을 하나 더 가져오는데, 다음 시간은 탐색할 시간을 안 줄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고 와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닐, 뭐 페트병, 유리병, 뭐 종이, 알루미늄, 뭐 플라스틱 같이 소리가 잘 나는 게 있어요. 소리가 엄청 잘 나는 것을 집에서 하나씩 좀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